자, 이제 평형상수의 의미를 좀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에서 반응 지수에 대한 얘기도 배웠고요. 반응 지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평형상수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연습도 해야 되니까, 너네. 자, 일반식을 AA에, 자, 그 다음 BB, 자, 가역 반응, 그 다음에 C에 C, 그 다음에 D에 D, 이렇게 쓴다 했죠? 자, 여기 이제, 평형상수 K를 대문자로 써야 된다. 소문자로 쓰는 K가 있긴 있어. 그건 이제 반응 속도 할 때 반응 속도 상수라는 게 있어요.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평형 상수는 대문자 K로 쓴다. 이제 반응물의 무슨 농도? 평형 농도.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써줘야 돼. 이게 A승, 개수승이라고 그랬어. B의 평형 농도, B승. 그 다음에 C의 C승 평형 농도예요. 그 다음에 D의 D승이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K 값이 우리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 K가 0보다 크다? 어떤 의미를 가질 거야? K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0하고 하지 말고 1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K가 1보다 크면 이 K 값은 상대값이에요.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농도의 비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여기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1대1 대 1대1이라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이다 그러면 K값이 1이다 그러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1대1인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값이 큰 거지. 그러면 평형이긴 한데 그 반응은 어느 쪽에 생성물의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양 얘기를 한 거예요. 평형이지만 반응 속도는 똑같지만 양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 반응이 정반응으로 많이 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성물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형일 때 생성물이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이게 이제 B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저 값이 굉장히 작으려면, 즉 무슨 얘기야? 분모값이 워낙 큰 거야. 분모값이 커지면 K값이 0.0000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러면 이제 뭐가요? 역반응이 우세하는 거야. 아까 앞부분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던 산염기 산으로 설명했을 때 이 K값이 큰 거 대표적인 H2SO4겠죠. 그럼 얘는 H2CO3겠지. 얘는 강산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약산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10개 집어넣으면 20개 나온다 그랬지. 그죠? 100개 집어넣으면 200개 나온다 그랬죠. 100만 개 집어넣으면 200만 개가 H포스가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정반응이 우세한 거지. K값이 엄청 큰 거죠. 반면에 탄산은 100만 개 정도 집어넣어야지 2개 딸랑 나와. 그 얘기는 탄산의 형태로 이쪽 반응물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분모값이 굉장히 큰 거지. 그죠? 분모값이 크니까 1보다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K값이. 우리가 그래서 이 평형상수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1보다 크면 정반응이 우세하고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 들어있는데 그 값의 차이에 따라서 소수점 얼마 정도 내느냐에 따라서 역반응이 우세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뭐만이 온도에만 의존하더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하더라. 이건 앞부분에서 그거 설명할 때 설명해줬었죠? 용해 반응할 때 용해 평형하고 그 다음에 용해 되다 보면 석출이 되더라 그랬죠? 그게 평형이 도달을 하는데 온도가 같았을 때 용해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죠? 온도를 올려주면 용해 속도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석출 속도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평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변하게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그래서 평형상수를 결정짓는 건 온도다. 나중에 이제 무슨 이게 반응의 자발성 이런 거 따질 때 그때 이제 온도하고 관련해서 나와요.
이제 깁스, 헬몰츠, 프리 에너지 뭐 이런 거 나와. 어려운 게 나오는데 지금 니네들은 그런 거 배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평형상수가 온도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선생님이 하나 적어줘 볼게. H2하고 I2가 반응해갖고 얘가 EHI, 아이오디나 수소 이렇게 되는 이런 반응에 만약에 반응 평형상수가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요. 이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를 갖다가 반으로 줄여요. 반응식 자체가 2분의 1 I2 HI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K는 어떻게 될 거냐? 니네 얼핏 봐도 같은 반응인 것 같죠? 근데 평형상수식은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평형상수식 쓰면 어떻게 돼요? K는 여기에 H2 평형, I2 평형, 여기는 HI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100이면 여기 K 값을 쓰게 되면 어떻게 쓰면 된다? 여기에 H2의 2분의 1승에 여기에 I2의 2분의 1승 여기에 HI 이렇게 되죠? 이 값을 얼마나 돼야 될까? 얼마 될까? 이거 여기다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0이죠. 이거 제곱하면 100이 되잖아. 이거 제곱하면 이게 되잖아. 그래서 개수가 달라지면 평형상수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똑같아 보이지만 평형상수는 다르다. 개수가 달라지면. 이것도 평형상수의 특징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반응식 하나 써줘 볼게요. 이런 반응식이 만약에 CaCO3 이거 뭐죠? 탄산칼슘.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분필이 탄산칼슘이죠? 얘를 갖다가 물에다 얘가 열분해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CaO 열분해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 CO2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를 쓸 때 한번 세워볼까요? 평형상수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평형상수 K를 구해보자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CaCO3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CaO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CO2 이렇게 되잖아. 미 누구만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 왜 이걸 안 썼을까요? 고체니까 고체는 농도 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체의 경우 반응식에서 S라고 써있는 S가 고체잖아요. solid 고체라고 돼 있거나 또는 용매인 경우에 이렇게 물 배경인데 물 배경 물을 따로 이렇게 써주지 않더라는 거지. 용매를 쓰지는 않더라. 용매 평형상수에다 넣지는 않더라. 그래서 고체 넣지 않고 용매 넣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형상수식이 이렇게 CO2만 살아남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게 이제 기체니까 압력텀으로 바꿔도 되죠. 압력 평형상수를 써도 된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건 농도로 쓰는 농도 평형상수인데 기체의 경우는 압력 평형상수도 쓸 수 있더라.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문제를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뭐가 아까 이건 설명했죠. 반응식에서 이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런 반응식이 있다.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그러고 왼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했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의 평형상수를 K라고 한다 그러면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K분의 1이다. 이게 정반응에 이게 역반응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죠? 역수로 취해 주시면 된다. 됐죠?
자, 문제를 하나 예시를 들어갖고 평형상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문제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T도시에 에서 1리터의 강철 용기. 이제 우리 강철 용기라고 하는 건 반응을 했을 때 부피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농도가 일정하게, 부피가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강철 용기에다가 N2O4 사산화 이질소라 그래요. 이거 얘를 갖다가 얼마를 넣어줬냐면 0.3호를 넣어줬어. 그 다음에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NO2 이산화질소가 0.3몰이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 이때 평형상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평형상수 식을 쓰려면 반응식을 써야 될 거 아니니? N2O4 사산화 이질소 이렇게 양쪽 반응 쓰고 얘가 이제 ENO2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것도 G 이렇게 된다. 그럼 K값이 이제 이거 반응식 넣어봐. 여기 얼마 넣었어? 0.4 0.3몰. 이게 처음이야. 우리는 뭐 평형농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나중에 얼마가 생겼어? 여기에 0.4몰이 생겼어. 자, 몇 대 몇으로 생겨야 돼? 1대 2로 생겨야 돼. 1 없어지면 2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 얼마 없어진 거야? 0.2몰이 없어진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얼마 남았어? 0.2몰이 남은 거죠. 여기는 얼마 생겼어? 0.4몰이 생긴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평형농도. 그래서 항상 평형농도를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처음 농도 넣어줬죠? 그런데 얘가 얼마 생겼어? 평형 상태에서 0.4가 생겼대. 근데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 1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가 1만큼 없어지고 2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0.2가 사라지고 0.4가 생긴 거니까. 그럼 얘는 0.2가 남아야지. 그래서 평형된 용기 안에는 이게 남아있는 거야. 우린 저걸 집어넣으면 평형상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평형상수 K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여기 안 썼나? 이 반응물이 뭐예요? N2O4 이거고 생성물이 NO2 제곱.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0.2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는 0.2. 그 다음에 여기는 0.4 집어넣으면 되죠. 4의 제곱 하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8 나온대요. 0.8이 나온다. 자, K값이 0.8이야. 1보다 작죠. 그럼 뭐예요? 역반응이 우세한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반응이 잘 가지 않는 반응이야. 이게 상대적으로 양이 그렇게 많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반응이다. 뭐 굳이 여기는 이제 제곱꼴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명쾌하게 이렇다라고 하지만 보통 K는 1 기준에서 1보다 크면 정반응, 1보다 작으면 역반응이 우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K값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실전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그치? 뭐라고? 보통 이제 1대1대1 반응에서 분모하고 분자가 같을 때 1이잖아. 평형농도가 같을 때. 똑같은 양일 때. 그렇게 돼. 그렇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이게 들어갈까 모르겠다. 조금만 옮겨보자. 반응 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여기를 살짝 지워볼까? 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아까 수소하고 아이오딘하고 반응을 해갖고 자, 이렇게 양쪽 반응, 가역 반응.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오딘이나 수소죠. EHI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이제 우리 K값 표시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니? 자, 여기에 평형농도예요. EQ. 그 다음에 I2 EQ. 여기는 HI.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제곱 EQ.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런데 이 값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10으로 문제에서 주어준다고. 이렇다라고 문제에 주어진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T도시에 항상 이게 나와야 돼. 뭐가?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뭐예요? 여기에 1리터 강철 용기야. 이제 기체 반응이 대부분 나오다 보니까 우리 평형상수는 대부분 농도텀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농도텀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 부피분의 몰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1리터로 그냥 문제 나올 때는 고정시키는 거야. 그리고 1리터가 변해버리면 이게 변하니까 강철 용기를 주는 거야. 반응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몰수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다. 여기에 이제 누구를 H2하고 I2하고 HI 이거를 각각 1몰 넣어주고 얘를 갖다가 2몰 넣어주고 얘를 갖다가 3몰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줬어. 이거는 우리 뭐라 그랬죠? 초기 농도죠. 앞부분에서 했었지? 초기 농도 뭐라 그랬어? 이니셜이라 그랬죠. 이니셜 농도를 넣어주면 우린 뭐라 그랬어? Q값이라 그랬지. Q는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 자, H2, INI. 그 다음에 여기에는 I2, INI. 그 다음에 여기는 HI, 제곱, INI. 이렇게 계산해보자는 거야. 자, H 얼마? 1몰.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2몰. 여기는 얼마예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왜 이게 가능하다고? 몰수를 직접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게 전부 다 분모가 1리터야. 분모가 1리터야. 분모가 1리터. 이렇게.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근데 어차피 1리터니까 몰수만 계산해주면 돼. 얼마니? 3, 3은 9, 4.5죠. 10이지. 얘 더 가야지. 더 가야지. 그래서 Q값이 지금 4.5니까 K값이 10까지 더 가야 되니까 얘는 정반응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농도를 넣어주면 아직 정반응으로 더 진행. 그래서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Q값이다. Q값으로 이 반응이 지금 정반응으로 가야 되는지 역반응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할 때 우리가 반응지수 Q를 쓴다라고 하는 거. 적어놔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